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주네의 윤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텍사스를 갔어요. 그래서 또 자유입니다. 주말에 친한 친구 부부와 집에서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저와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는데요. 저희가 고등학교 시절 한 2, 3년 정도 동안 서로 교환 일기라는 걸 썼어요. 여고 학창 시절이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사소한 것만 봐도 웃음이 터지고 친구랑 하루 종일 있어도 재밌고 그런 때 아니겠어요? 학창 시절의 추억을 만들어 보고자 재밌기도 할 것 같아서 친구와 함께 일기장을 만들었어요. 오리고 붙이고 나름 독특한 일기장이 탄생했죠. 일주일씩 일기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짬짬이 일기를 쓴 후에 일주일 뒤에 친구에게 돌려주면 또 친구가 일주일 동안의 일기를 써서 다시 저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어요. 일기장은 한 권으로 끝나지 않았고 1탄에 이어 2탄, 3탄까지 제작이 되었었죠. 제가 가지고 있을 때에도 행여나 다른 식구들이 일기장을 볼까 꼭꼭 숨겨 놓았었던 일기장이었어요. 둘만 아는 비밀 얘기들로 가득했던 일기장.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를 욕하는 내용도 있었고 부모님께 야단 맞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글도 있었고요. 한 가지 사건에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 열띠게 둘이 토론하는 서로 다른 내용의 글도 있었어요. 서로에 대해 꿈을 꿨던 내용, 내일 학교에 무엇을 입고 갈 건지 소소한 내용,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서로에게 기분 나빴던 것을 쓰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비밀 일기를 쓰면서 서로에게 더 가까워진 건 물론 쉽게 삐지고 다툴 수 있는 나이에 서로에게 서운했던 것들을 일주일 단위로 바로바로 풀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그렇게 우정을 쌓아갔었죠. 제가 24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메릴랜드의 반대 끝에 있는 캘리포니아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우리의 일기장을 잘 맡아달라고 친구에게 주었었고 그 후 일기장의 존재는 완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이번에 친구 왔을 때 물어봤죠. 우리 일기장 혹시 아직 가지고 있어? 친구도 오랜 세월 간직하고 있던 일기장을 결혼과 동시에 증거인멸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하나의 숨김도 없이 서로의 비밀 얘기들이 잔뜩 써있는 일기장을 결혼한 배우자가 보게 되는 것도 여러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겠고요. 솔직히 아무한테도 공개할 수 없는 둘만의 비밀 얘기가 가득했기에 없애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산속이나 공원의 나무 밑에 파묻어 놓고 지도를 만들어 두는 건데 안타깝더라고요. 지금쯤 파내어서 다시 읽어보면 10대들의 풋풋하고 유치함에 코미디가 따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의 비밀 일기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청취자분들은 비밀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비밀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사람들이 적어도 한 가지의 비밀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비밀이 어떤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속에 무엇을 붙잡아두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충분히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피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또 자신의 비밀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비밀을 숨기고 싶은 대화 상대방과는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는 게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예요.
연구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숨기는 횟수보다 훨씬 자주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죠.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13,000가지 이상의 비밀에 대해 분석하면서 그들의 행복감, 신체적 건강, 관객의 만족도, 진실성을 평가했어요. 그 결과 자신의 비밀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에 따라 행복감과 진실성의 질이 감소하고 비밀에 대한 걱정은 악화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간직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절대 이룰 수 없는 목표와도 같은 것인데 이는 끝없는 사이클의 연속이기도 해요. 끝없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것이 스트레스로 이어지면서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우리 뇌의 대상엽은 진실을 말하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그리고 뇌는 배우는 것과 같은 더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대상엽은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곧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 몸은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내면서 이는 기억, 대사, 혈압 등 많은 부분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래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비밀의 일부가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대학 시절부터 알게 된 친구가 한 15년 전쯤 결혼을 앞두고 여러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멀리 타주로 시집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회포를 풀려던 거였죠.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결혼을 앞둔 친구가 슬며시 저를 따라오더니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라면서 얘기를 꺼낸 친구는 남편 될 사람과 시댁 식구에 대해 살짝은 충격적인 비밀 하나를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본인 식구들조차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면서 저에게라도 털어놓을 수 있어 조금은 마음이 편하다고 하며 비밀을 꼭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를 했죠. 전 입이 무겁지만 솔직히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준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상대의 비밀을 듣는 순간 상대로부터 엄청난 부담을 받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아야 하니까요. 친구는 타주로 시집을 가고 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즈음 나중에 단체로 또다시 모였을 때 다른 친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제가 들었던 그 비밀을요. 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저만 모르는 줄 알고 다른 친구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얘기의 출처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던 결혼한 친구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켜주었던 비밀이란 게 당사자의 입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을 때 허탈하더라고요.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비밀이라고 해놓고 결국은 본인이 비밀을 사방팔방에 다 떠벌리고 다니는 격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나를 좀 봐달라 라는 것인가? 이혼했다는 소식은 건너 듣긴 했지만 다른 어떤 친구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소식이 끊겼다고 해요. 부부 사이에 비밀 있으세요? 비밀이 없는 부부관계가 좋겠지만 사안에 따라 덮어두는 것이 좋은 게 있는가 하면 꺼집어내서 해결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특히나 서로의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리면서 배우자에게는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남편 몰래 친정 부모님의 여행 경비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엄마, 이 서방은 몰라? 비밀로 해? 하기도 하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어드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남편도 아내에게 말을 안 한 채 시부모님이 필요하시다는 안마의자를 해드렸다고 할 때
이럴 때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겠지만 말을 하지 않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배우자가 알면서도 슬쩍 눈 감아줄 수 있는 문제예요. 헌데 비밀은 비밀에서 끝나지 않고 배우자가 알려고 하면 상대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흔히 비밀은 말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말은 꾸며서 말하는 건데 부부 사이에서 둘의 차이는 비밀은 인정이 되지만 거짓말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사생활이 있다는 말은 맞아요. 헌데 그것을 인정받는 전제 조건은 신뢰입니다. 서로 믿어야만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본인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상대방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자는 알고 싶어 하고 남자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또 우리 여자들은 선천적으로 남자들에 비해 호기심이 많아서 사실 남편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울리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꼭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궁금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반면 남자들은 특히 심각한 문제일수록 말하는 것을 피하죠. 골치 아프고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요. 이런 남자의 특성상 상황이 전혀 딴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추측과 오해가 쌓이게 되죠. 또 다른 예로 요즘은 맞벌이들이 많고 각자 수입을 비밀로 하는 부부들도 많아요. 하지만 내 돈, 네 돈 따지기 시작하면 치사해집니다. 부부는 서로 생활비를 분담하는 동거인이 아니에요. 특히 부부가 딴 주머니를 차는 순간 비밀이 생겨요. 자기 주머니를 지키기 위해 숨기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죠. 연애할 때는 두 눈을 뜨고 결혼하고 나면 한 눈을 감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때론 눈 감아주고 때론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배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8살 때 일이었어요. 당시 남동생은 4살이었는데 그쯤엔 엄마가 저희 3남매를 다 같이 대중 목욕탕에 데리고 가셨었죠. 다 씻고 나와서 남동생은 목욕탕 바닥에서 장난감 로봇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저와 언니는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안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남동생을 봤는데 그거 그 로봇 너 거 아니잖아. 아니야, 내 거야. 너 그거 아까 목욕탕에서 가지고 놀던 건데 너 거 아니잖아. 내 거야. 동생은 끝까지 자기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사실대로 말하면 누나가 비밀 지켜줄게. 너 그거 목욕탕에 있던 거 훔쳐온 거지? 아무 말 못하던 어린 동생은 우왕! 울음을 터뜨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나쁜 거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으니 혼날까 계속 잡아댄 거였죠. 비밀을 지켜준다고는 했지만 8살인 저에게 비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버거운 일 아니었을까요? 저는 쪼르르 언니한테 달려가 남동생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날엔 동생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언니는 남동생에게 자잘한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죠. 동생이 싫어 누나가 해 라고 말하면 언니는 그땐 그게 너무 재밌고 웃겼던 거죠. 동생은 울면서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시키는 자잘한 심부름들을 해줬고 동생이 울거나 투정을 부릴 때면 언니와 저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그 협박 노래를 불러댔어요. 동네 사람들 제 동생이요 목욕탕에서요 로봇을요. 이쯤 되면 동생은 분에 찬 얼굴로 울면서 누나들의 심부름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 노래를 얼마나 불러댔는지 나중엔 동네라는 말만 시작해도 동생이 경기를 일으키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누나들이 미웠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꽤나 오랫동안 목욕탕에 장난감 비밀을 써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나중엔 더 이상 먹히지 않았어요. 어린 남동생도 포기를 하더라고요. 잘못을 저지른 동생에게 바른 행동은 가르쳐 주질 못하고 그것을 이용해 어린 동생을 괴롭혔다는 건 나중에 크면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남동생은 지금도 그 일을 생생하게 동네 사람들 그 노래도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면 여전히 울분을 토합니다.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비밀이 안 지켜진 경험 있으세요? 우리가 어릴 때 흔하게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저 남자애 좋아해 라고 친구에게 털어놓았는데 며칠 후 반의 모든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또는 나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누구누구다 라고 비밀을 들은 친구가 직접 저에게 쪼르르 와서 바로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어릴 때야 비밀은 꼭 지켜져야 한다는 개념도 없는 거죠. 어른이 되어선 친구는 물론 친지나 심지어 가족 사이에도 가끔씩 쓰는 말이 이건 비밀이다? 너랑 나만 아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하며 비밀을 공유합니다. 비밀이라고 하지만 그 말 뒤끝은 언제나 누설과 폭로가 존재해요. 엄마에게만 말을 하니 엄마는 바로 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바로 시누이에게 말을 했고 친구에게 말을 하니 친구는 또 자기 엄마와 언니에게 말을 했고 그 언니는 또 자기 남편에게 말을 했고 뭐 대충 이런 식이죠. 세상엔 비밀이 없다고 하죠.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비밀을 어떻게 남보고 지키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벽에도 귀가 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속담도 있는 거겠죠. 자신만의 비밀이 있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말고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비밀은 감추려고 애쓰고 남의 비밀은 꺼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비밀이던 하룻밤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의 비밀을 듣는 건 안 좋아하게 됐어요. 때론 상대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 한다는 건 고맙지만 비밀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부담을 느낄 것이고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정신적으로 피곤할 테니까요. 그저 남의 비밀은 안 듣는 게 상책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의 비밀도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만 간직해요. 심리학자의 말로는 남자는 자기의 비밀보다도 남의 비밀을 성실하게 지킨대요. 반면 우리 여자는 남의 비밀보다는 자신의 비밀을 더 잘 지킨다고 합니다. 수다거리를 제공하는 가벼운 비밀이 있는가 하면 믿음과 신뢰의 기초 아래 절대 입을 열어서 안 되는 무거운 비밀도 있어요. 비밀은 우리의 허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과거의 죄악일 수도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혹시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그 비밀을 덮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워싱턴 윤준의 이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